네, 여러분들, 3시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텐데, 이제 벌써 이번 달도 거의 끝났어요. 9월이 다 와가죠. 이제 내일 모레면은 9월인데, 9월 달 말쯤에 또 있죠, 여러분들. 휴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휴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연휴라고 해야 되나요? 연휴? 추석.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석에 대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건지, 계좌에 지금 마이너스를 쌓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계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보이잖아요. 수익을 낸 종목들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수익을 낸 건지 안 낸 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일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수익 냈고 뭐 달달이 보는 것도 좋지만 달달이보다는 보통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내가 1월부터 4월까지 뭐 얼마 벌었고, 뭐 4월부터 뭐 8월까지 얼마 벌었고, 8월부터 뭐 12월까지 이렇게 얼마 정도 벌었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아, 그래도 내가 손해만 본 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내 계좌에는 온통 파란불이에요. 왜냐? 수익 낸 건 다 팔았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마이너스라서 팔지 않은 것뿐이지 내가 지금 수익 본 종목들은 다 팔았으니까 내 계좌는 그냥 파랗게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들 암울하죠. 주식을 하기가 싫어지죠. 내가 또 마이너스만 있고 종목을 사자마자 또 마이너스를 가고 또 종목만 늘어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 체크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더 투자를 했고 뭐 내가 지금 얼마를 목표로 잡고 있는지 목표까지 여러분들 굳이 잡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지난달, 이번 달 얼마를 벌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두셔야지 내가 그래도 주식을 하는 맛이 나고 내가 그래도 용돈은 벌었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일지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요즘은 계좌에서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오잖아요. 조회하면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얼마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지금 마이너스만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계속 마이너스를 본 건 아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오늘 오후장에는 원전 관련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 전에 이제 뭐 SBB테크 요거 자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직까지도 그냥 요 안정권에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안전하게 지지라인 잘 쌓고 있구나. 이 5만 원을 넘어가야 수칭이 나오는데 5만 원 넘기 위해서 지지라인 좀 쌓고 있고 그리고 로봇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와야 이 친구들도 같이 상승이 나오겠구나 싶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로봇주들도 그렇지만 이 친구들 그 감속기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감속기 친구들하고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SPG라던가 뭐 해성 TPC라던가 이런 친구들과 좀 같이 봐주면 좋겠고 이제 오늘은 로봇들도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유일 로보틱스가 또 21선까지 거의 다 빠졌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61선도 그렇고 121선도 그렇고 상당히 두터운 축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분봉상으로 봐도 오늘처럼 이렇게 한 번에 솟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적이 지난번에도 한 번 있고 오늘도 이렇게 한 번 있고 총 2번 정도 이렇게 좀 바늘로 찔러서 빠졌었죠. 이 바늘로 찔러서 빠졌기 때문에 이 바늘로 찔러서 빠진 부분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솔직히 이 정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뇌물을 소화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새롭게 물리신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제 이슈도 같이 띄워가지고 한 번에 팍 올렸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심지어 그 갑자기 매수하신 분들은 어디서 있겠어요? 어디서 있겠어? 여기 VI 걸렸을 때 했거나 아니면 요만큼 조정을 받았을 때 하신 분들이 좀 계시겠죠. 근데 거기서부터도 쭉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26,000원, 이 26,000원의 저항대가 상당히 두터운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26,000원을 이 친구가 좀 뚫어주려면은
지지라인 적당히 쌓고 나서 일단은 시가 자체가 24,000원 위에서 시작하는 날이 와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이 친구가 24,000원 위에서 지지라인을 쌓고 26,000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좀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막 그렇게 나쁜 종목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래도 2만원 선은 지켜주면서 이 친구가 2만원,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지노선이죠. 2만원은 절대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일로보틱스가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3월.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됐는데, 유일로보틱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 친구가 상장할 때 당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막 회사가 그렇게 크거나 뭐 재무가 그렇게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 친구가 힘은 있습니다. 주식적으로 봤을 때, 주식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래도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쫙쫙, 이런 식으로 상한가도 좀 잘 주는, 네,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굉장히 잘 주는 친구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꼬리를 좀 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이제 위에서 부분에서, 네, 이런 식으로 아무리 힘이 좋아도 상한가를 못 주는 종목이 태반인데 이 친구는 그래도 상한가는 그래도 시원하게 뽑을 줄 아는 그런 친구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친구도 이슈만 잘 띄워주고 뭔가 재료적으로 좀 더 받침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섹터가 좀 흥했을 때 어찌되었든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2만원 선을 최종 지지라인으로 보고 나서 2만원까지 다시 오면은 이 친구가 나에게 박앤 세일을 하고 그리고 상단을 낮추라고 나에게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TX 오늘 상한가를 찍기는 찍었는데 아직까지 장 마감까지 한 2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13만 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이 마지막이고 30일부터 거래 정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거래 정지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싶은 분들은 이 친구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되고 나서 이 친구가 거래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친구가 이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심지어 지난주에 좀 조정을 한 3거래일 받고 나서 오늘 한 번에 다 끌어올려줬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받은 만큼도 끌어올려줬지만 인적 분할이 되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되고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의 이 친구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 올라간다면 잠깐 올라가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클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TX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은, 좀 대응은 하셔야 된다는 거. 혹시나 이제 평단도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나 더, 좀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 봐야겠죠. 오늘 서전기전이 좀 상한가를 가고, 오르비텍은 의외로 상한가를 못 내줬는데, 그만큼 이 위에, 이 6,500원부터 7,500원까지의 저항대가 상당히 두껍다는 뜻이겠죠. 어찌되었든 이 친구가 상한가를 마감한다고 하면은, 그 이제 시초가에서 갭을 띄우고 나서 6,5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친구도 좀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 28%이 정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상한가를 찍더라도 이제 30분 안에, 20분 안에, 3시 20분 안에 찍어주는 게 이 친구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이 친구가 20분까지도 상한가를 찍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갑작스럽게 하락이 조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갑작스럽게 뭐 엄청 죽고 막 갑자기 하한가 가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5,5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지지라인이 그 밑에가 이제 5,500원이에요. 5,500원이 있기 때문에
짧게 지지라인 잡는다면 6,000원, 그 밑에 지지라인까지 보신다면 5,500원. 이렇게이기 때문에 요 상한가 부분에서 5,500원까지의 간격이 꽤 됩니다. 꽤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6,000원까지의 지지라인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계셨던 G2파워 이 친구가 있죠. G2파워도 오늘 상승세를 12%, 13%, 이 정도 올려줬지만 여러분들이 평단이 뭐 그렇게 높진 않으실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10,000원 밑에서부터 잡으셨던 거 아니면 10,000원 부근에서 평단을 낮춰주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61선하고 121선이 이렇게 딱 뭉쳐있는 부분, 뭉쳐있는 게 11,000원 부분 정도 되죠. 11,000원에서 12,000원, 11,0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사이가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가 좀 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뚫어주려면 이 친구가 11,0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 좀 더 다시 그려주고 10,000원 위에서라도 지지라인 좀 쌓아준 다음에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폐기물, 오염수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막 쉽게 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G2파워는 또 그렇게 나쁜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하락하거나 막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10,000원 이하면 그 뭐죠? 박앤세일, 10,000원 이하면 박앤세일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여러분들께서 10,000원 이하면 이 친구에 관심을 좀 쏟아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10,000원 이하네? 몰빵!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10,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10,000원 이하니까 9,900원에 그냥 한 번에 다 넣어버리고 분할 매수 따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모든 종목을 그렇게 대응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몰빵을 해버리고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든 물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내가 수익 보는 것보다 물리는 게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더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식에서 손해만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이 친구 상한가 그래도 가려고 하네요. 장 마지막에.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이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보성파워텍. 이 친구도 최근에 상당히 하락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3,500원 부근부터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 그 다음에 3,600원, 3,800원 이런 식으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웬만큼이면 수익을 내주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꼬리를 좀 자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항대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으면 꼬리를 뺄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참조하셔서 얘는 중간중간에 매도를 해주면서 수익을 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DX도 여러분들 코스피로 간다 해서 이 정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로 가는 게 호주는 맞지만 이렇게까지 갈 호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코스피로 간다 해서 제로소멸이 나왔을 때를 항상 여러분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주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정에 대비해서요. 뭐 코스피로 언제쯤 이렇게 한다 이런 일정이 나오면 또 제로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조해서 이 친구가 재료 소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진파워, 오늘 이제 한신기계. 이 친구도 좀 올랐어요. 한신기계. 이 친구도 원전 관련주죠. 이 친구도 아직까지 조정을 받으려면 좀 많이 멀었는데 4,000원까지도 조정을 받다가 왔었죠. 사실 이 친구는 3,000원 부근까지만 오면 4,000원 밑에죠. 4,000원 밑에만 오면은 상당히 박앤세일인 자리거든요. 이 친구 4,000원 밑에면 박앤세일인데 이때 당시에 4,140원까지만 오고 다시 반등이 시작해서 조금 아쉬운 친구입니다. 이런 것도 메모를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4,000원 밑에면 박일세일이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한번 봤는데 한신기계가 갑자기 3,300원이다. 한신기계 3,300원이네? 박일세일에 좀 담아둬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나에게도 보너스적으로 수익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친구도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반등과 어느 정도의 이슈와 어느 정도의 수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시총이 큰 것도 아니고 오늘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친구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인들이 조금 들고 있기는 한데 외인들도 언제 배신을 때릴지는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를 좀 뚫어준 다음에 안정권을 들어준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손절가를 매우 짧게 한 5,000원 정도 가지고 들고 가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짜잘짜잘하게 뭐 BHI, 뭐 에너토크, 뭐 우리기술 이런 것들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맥신 친구들이 갑자기 장 막판에 올라오네요. 음, 네, 맥신 친구들이 장 막판에 갑자기 올라오는데 뭐 관련 이슈가 떴겠죠? 관련 이슈가 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얘네들이 갑자기 장 막판에 올라오니까 내일은 살짝 이 친구들이 오를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 시간 외에는 오늘의 시간 외에는 이 친구들이 살짝 오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 좀 조용하더니 장 막판에 올라오면서 그래도 존재감을 좀 뽐내주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서탕, 대창, 그리고 이런 친구들도 아까 살짝씩 올라오던데 얘네들도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초전도체죠. 초전도체도 아직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들고 계시다면은 평단은 충분히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원익 PM이 여쭤보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대답이 없으셨던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지 않다면 저도 브리핑을 그렇게 딱히 드리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다면 항상 들고 계시다고 손을 들어주시거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한미반도체 자리도 지금 너무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를 5만 원 가지고 가시면 좀 더 안전하게 대응이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5만 원 손절가로 가지고 갔을 때 이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쌓고 반등을 하는지 지금 요런 부분이죠. 이 친구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 지지라인, 상승, 지지라인, 그리고 상승, 지지라인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5만원 손절가만 딱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이 친구들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또 개인적인 종목들 물어보실 거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개인톡으로 담당자분들께 여쭤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내일 이제 2차전지라던가 뭐 에코프로 HN 저는 이 친구는 계속 좋거든요. 이 친구 오늘 지지라인을 예쁘게 쌓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 시리즈 중에 에코프로 HN이 그나마 저는 제일 예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마녀공장이라던가 뭐 루닛이라던가 이런 거 아직 안 파신 분들은 그냥 들고 계시고 시장이 또 언제 하락장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익을 조금 내주시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